고무장갑을 한 짝씩 팔까요? 안 팔까요? 정답은 팝니다. 제가 이제 밥도 가끔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고무장갑을 끼는데 이 고무장갑 오른쪽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오른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한쪽은 쌩쌩한데 한쪽만 오른쪽만 떨어져서 이걸 계속해서 뭐랄까 한 켤레씩 샀지 한 짝씩 팔까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왼쪽만 남을 때는 한 짝을 뒤집으면 이제 오른쪽에 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분홍색인데 안쪽은 하얗던데 아무튼 좀 그 재질도 다르고 미끄럽기도 다르지만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거 몇천 원이나 간다고 이걸 한 켤레씩 팔지 한 짝씩 팔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한 짝씩 살 생각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잘 떨어질 텐데 오른손 그 장갑이.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팔더라고요. 오른쪽만 왼쪽만 한쪽 해서 뭐 3개씩 또는 5개씩. 그런데 그 몇천 원 안 되는데 전주 이 지방에서 택배로 보내오면은 경제성은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마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장갑 한 짝씩 팝니까? 고무장갑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이소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한 짝씩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뭐 3,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팔던데 한 짝씩 팔아요. 오른쪽만 왼쪽만. 그래서 아내가 사왔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 양말을 어떻게 한 짝씩 팔겠는가. 근데 양말이나 장갑하고 달리 고무장갑은 이거 뭐 집에서 쓰는 것이고 재질도 비슷하고 그리고 색깔도 비슷하니까 한 짝씩 팔더라고요. 문명은 생각의 산물인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제가 논술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뭐 사전 찾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대개는 생각 없이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쓰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 자기 생각을 해내려면은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 아프게. 그래서 남의 생각을 빌려오는 수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도 해봤어? 실행해봐 하는 말로 그를 뭐랄까 생각하죠. 정주영 하면 해봤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울산대 경영학과, 울산대는 역시 현대하고 관련 있는 것이죠. 울산대 경영학과에 있는 김성훈 교수가 정주영의 말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해봤어가 아니라 1등으로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정주영의 최고 많이 쓴 말은 뭐냐? 해봤어가 아니라 생각이더라. 그리고 정주영도 나는 무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 불도저다. 자기 별명을 그렇게 수정한 바가 있거든요. 역시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가 생각을 밀어붙여가지고 사업한 예들은 그 일화들이 많이 전하죠. 자, 초기에 자동차 정비로서 시작했죠. 그런데 자동차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으러 관공서에 가니까 자기는 그냥 얇은 봉투를 받아오는데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두툼한 봉투를 받아오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자동차 정비가 이건 돈이 안 되네. 그래서 건설업을 시작했죠. 자, 생각했고 밀어붙인 거예요. 해봤어? 한번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는 거야. 해서 건설업으로 정착을 했죠. 땅 위에 집 짓는 걸로, 땅 위에 길 내는 것으로서 돈을 벌었는데, 자, 자기 생각도 있었고 또 박정희의 요구도 있었는데 뭡니까? 조선이죠. 조선업에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고심하고 고민했죠. 그런데
그래, 정부에서도 밀어준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 자, 너는 땅 위에 집 많이 접었잖아. 근데 바다 위에 집 짓는 거잖아. 자,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철 건너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강판으로 짓는 거잖아. 뭐 지붕도 그냥 평평하게 만들고 그 뭐 모양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 튼튼하고 바다 위에서 잘 가면 되는 거잖아. 아파트에 비하면 뭐 작잖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선 그래. 바다 위에 한번 집 짓는 거지 뭐. 집 짓는 거하고 뭐가 달라. 움직이는 집이고 땅 살려면은 돈 많이 드는데 바다 위에 떠다니면 되는데 하면서 조선 시작했죠.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자동차. 이건 이제 길 위에 그냥 방 만드는 거 아니야. 엔진 달아가지고 조선 배가 바다를 다니듯이 엔진 달아서 조그마한 방 한 칸, 이거 방 한 칸도 안 되죠. 더 작은 이 자동차 움직이는 거. 자, 생각의 지표를 가지고 자기가 성공 체험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해서 밀어붙였죠. 이렇게 자기가 참고할 그 사물이 있으면, 자기의 성공 체험이 있으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으면 밀어붙인 거예요. 참조 지표를 보고 생각해서 성공 체험. 자, 자기가 한번 해본 것은 그것이 지표가 되고, 그런 참고할 만한 지표가 많으면 생각한 끝에 생각을 실현해서 이렇게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정주영이죠. 그러니까 실행력을 중시했지만 그것은 생각한 다음에, 고심한 다음에 밀어붙여서 안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된다는 생각만 해서 될 때까지 밀어붙였다. 그가 바로 정주영이기 때문에 역시 정주영은 생각하는 불도저다. 생각 없이 그냥 어찌 보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해바스가 아니다. 자, 우리가 고무장갑 얘기도 했듯이 고정관념에 우리가 쩌들어 있으면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있으랴? 의심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장갑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장갑 한 짝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가죽 장갑 같은 거 한쪽만, 역시 그것도 왼쪽이든가 한쪽만 두세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장갑은 다른 쪽을 맞지 않는 것에 끼면 잘 안 맞잖아, 이게. 고무장갑도 그렇듯이. 그런데 자, 가죽장갑도 혹시 겨울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한 짝씩만 혹시 파는 데가 있는가. 고무장갑 파는 데 있으니까 가죽장갑 파는 데도 있을지 모르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이제 겨울 적절할 때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그때 떠올리기 힘들다 하면은 어디다 메모를 해놓으면 되죠. 달력 같은 데다가. 장갑 한 짝 파는가 점검해 볼 것. 투자에 필요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자, 투자도 미국에서든 한국에서 하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자, 지금 이거 사야 돼, 말해야 돼.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그래서 종목을 찍어주길 바라고, 시점을 찍어주길 바라고, 살 때, 팔 때를 찍어주길 바라는데 자기가 생각하기 싫으니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생각했다 틀리면 이제 자기 이를테면 판단도 실행력도 결과도 빵점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주고 그렇게 사기도 당하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이면 다 생각이냐? 똑같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도 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생각도 잠깐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직관적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 심층적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심층적. 깊이 파고 들어가는 생각 또는 사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사고를 안 하죠. 깊이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촉이 좋니, 운이 좋니, 감이 좋니, 딱 보면 떠오르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직관적인, 즉시적인, 즉흥적인 그런 생각으로 어찌 보면 덤비니까 단타를 많이 하는 거죠. 바로 떠오르는 생각,
바로 결단 내는 거, 이거냐 저거냐 가르는 거. 근데 그거는 그동안 경험이 많이 쌓였으면, 지식이 많이 쌓였으면, 또 고심의 끝에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보자마자 그냥 딱 뭐 이를테면 차트만 보고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역시 근거가 약한 만큼 잘못 생각하기가 쉽죠. 심층적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적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그 다음 논리적으로, 자 이거는 뭐 3단 논법도 있고 기승전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논거가 있고, 자 이유가 있고, 이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따져서. 이런 논리적 생각도 해야 되죠. 분석적, 쪼개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가? 사회적인 이유, 또는 그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유, 남녀의 성별의 이유,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쪼개서. 분석적인 사고도 해야 되죠. 재무제표 같은 거 보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역시 머리가 아프거든요. 추리도 해봐야 되지. 예측도.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측도 해봐야잖아요. 이게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어떤 그 이유로 이러이러한 그 내 사고의 과정을 거쳐볼 때 이게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 그런 추론도 해봐야 되죠. 예측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심층적 생각이죠. 생각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고심한 다음에 결단해야 되거든요. 이 중장기에서는 대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버핏은 늘 자료를 읽는 사람이지 그 앞에는 단말기, 컴퓨터도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근무하는 사람도 아주 적고, 그 다음에 결단도 이를테면 몇 달에 한 번 하는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하는 수도 있고, 단타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면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직관적인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물론 직관이라고 해서 다 가볍고 또 오류를 많이 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타도 이 직관에 의해서 버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되게 심층적 사고, 고뇌하는 사고, 생각, 이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또 그 생각의 성격을 또 말하기도 하죠. 시간으로서 짧게 하는 생각, 길게 하는 장기적, 단기적, 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긍정도 너무 긍정하면 무한긍정하면 내가 한번 선택한 것은 나는 무한긍정이다, 이건 나는 무한신뢰한다, 그러면 철회할 줄도 알아야 되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죠. 실패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한긍정은 역시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부정적 생각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은 불안에 휩싸이고 공포에 휩싸이고 비관에 휩싸이고 심리적으로 어찌 보면 위축이 되고, 또는 어떤 패배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 패배 경험이 이 두뇌를 딱 지배하고 있으면, 두뇌의 심층 부위를 지배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죠. 어찌 보면 담대한, 그리고 다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남한테 의존해서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뭐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나는 이거 믿는다 하는 그런 정도의 뭐랄까요, 견고한 사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바로 실패를 인정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실행도 어렵고 투자도 어려운 것이죠. 성공이 어려운 것이죠. 생각하면서 실행해야 부자가 된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매체의 영향으로 다른 어떤 그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들 때문에 참 생각 없이 이 머리를 정말 그냥 편하게 굴리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명은 불편한 걸 없애려고 하는 데서 칼도 옛날에는 자르는 것만 있지만 얼마나 지금도 다양한 게 나옵니까? 장갑도 한쪽이 잘 떨어지니까 한쪽만 판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갑은 짝으로 팔아야 된다, 한 켤레지 어떻게 한 짝씩 팔겠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 여기서 처음 들었다면 한번 다이소 같은 데라든가 인터넷 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짝씩 팝니다. 역시
장사는 빨라요. 그런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수요가 여기저기서 있으니까 그럼 뭐 그 두 개씩 꼭 팔 필요 뭐가 있어. 한 짝씩이라도 많이 팔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나왔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실행하고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서 생각하면서 언행을 실행해서 부자도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